미국하고 이란 뭐 반응 나온 거 있어요? 일단 뭐 국방부 관계자가 전한 이 미국과 이란의 반응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먼저 뚱블리 정상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말이에요. 제가 난센스 퀴즈 먼저 내려고 그러는데 네. 독수리 5마리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 오형제는 아니겠죠 설마? 맞아요. 독수리 형. 쥐가 4마리면 쥐가 4마리요? 네. 지퍼. 쥐포죠. 네, 그래서 제가 쥐포 좀 하나씩 드리려고. 선물로 왔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씩 드세요. 맛있겠다. 이 지퍼입니다. 이 지퍼. 네. 지퍼. 그거 반 잘라주세요. 네. 이것도 반을 잘라서 안에 먹어요? 하나씩 주세요. 이따 왜 또 이러세요? 줘야 돼 저기.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죠? 네, 호르무즈 파병입니다. 네, 오늘 한 거죠 결정이. 네, 이 결정 정부가- 배경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이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서 그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청해부대를 파견하겠다라는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청해부대는 이미 지금 현재 파견이 돼 있는데요. 근데 그렇죠. 뭐 호르무즈 해협은 아니고 아덴만에. 네, 있다고 아덴만 이 아프리카 뭐 그쪽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해적으로부터 우리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카리비안 해적 그런 건 아니고요. 카리비안은 아주 멀리 있고요. 소말리아 해적 뭐 네, 이런 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해부대의 이 파견 범위를 좀 그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은 한시적이라고 정부는 발표는 했지만 이 정확한 기일은 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신 이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 주도의 작전에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이제 독자적인 행동이다라고 그렇죠. 이 정부가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병을 실제 해군을 파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문제겠지만 그까지 또 군함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란의 경우에는 파병하면은 당교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물밑 조율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명분으로는 기업과 교민의 안전이지만 일본이 파병한다는데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하에서 우리가 또 파병 안 하자니 또 곤란해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청해부대입니다. 이 청해부대를 그냥 이렇게 파견하는 셈. 약간 이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셈인데 네.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했죠. 국방위원장입니다. 지난해 호르무즈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때 약간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청해부대의 기항이 아덴만 인근인 무스카트 항인데 이걸 오만만이나 페르시아만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데까지 작전 지역을 좀 확대하면 아니 우리가 참전한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는 왜 우리의 이 석유를 가득 싣고 이 유조선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걸 이란이 좀 무시하기는 어렵죠. 네. 경제 안보라고 그러죠. 네. 뭐 군사 전문가 같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아덴만에는 아마 우리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이 가 있을 거고 네네. 왕건함이 아마 이제 호르무즈로. 파병이 네. 호르무즈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청해부대 파견제 확대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이 파견 지역 확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국회 동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해부대는 뭐 이미 국회 동의를 받고 작전 수행 중인데 이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일단은 국회 동의 없이 재량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은 좀 이럴 경우 이 호르무즈 파병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이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에 이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청해부대의 정원이나 그 임무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좀 논쟁이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란을 적대시하는 청해부대 파병 반대한다 이런 네. 공식 입장을 내놨. 국회 네네. 동의를 반드시 받아라.
청해부대는 해적 대치용이지 호르무즈 파병은 그래서 반대한다 네. 이런 이게 정의당 입장이 나와요. 여론상으로도 팽팽한데 여론에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는 뭐 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20대의 경우도 이 파병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그게 또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탄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청해 부대는 말 그대로 해적 대치용입니다. 네. 근데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군함이 있어요. 여기에는 함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함 한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대응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이 파병이라는 건 참전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예. 국회 동의 전망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돼가는지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국회 동의안이 나온다면은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지층도 그렇고 파병에 찬성 분위기거든요. 보수층은 아무래도 파병에 그렇습니다. 찬성할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과 이 범진보 진영 연대를 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안규백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이야기한 대로 이건 우리가 파견이지 파병 참전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여당 내에서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보입니다. 미국하고 이란 뭐 반응 나온 거 있어요? 일단 뭐 국방부 관계자가 전한 이 미국과 이란의 반응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이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또 기대한다 이런 수준의 반응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측에서는 이란하고도 사실 미리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란하고 미리 얘기를 나눴는데 이란도 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뭐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좀 넘어갔다라고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다라고 이 국방부 측에서 전했습니다. 네, 청해부대. 네, 청해부대를 계속 강조들 하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지금? 청해부대. 네. 청해부대 파병 청해. 제가 네. 두 분한테만 청취자 여러분 말고 두 분한테만 시사 상식 퀴즈를 하나 내리려고 그러는데 네, 뭐 쿠폰이-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 이게 이란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좁은 네. 해협인데 거기가 길이가요 167km래. 폭은 한 50에서 90km고. 네. 그죠? 네. 자 퀴즈.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이 몇 미터게요? 수심이요? 수심. 지금 수심이 가득해지는데요. 모르시는구나. 정답. 75에서 100m래요. 아. 자, 네.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한국당 새보수당 양자 통합 협의체 구성 소식입니다. 네, 양자 한국당 새보수당. 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혁신 통합 추진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도 발끈하고 나섰고 실제 협의가 진행 중이던 과정에 지상욱 이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이 이 위원직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원하는 통합의 방식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1대1 통합을 원한다. 이걸 이른바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소통합입니다. 네. 소통합. 자유한국당 플러스 새로운 보수당. 대통합은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죠. 심지어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그래서 양자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 통합론이 그러면 탄력이 붙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 지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공천을 어떻게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의를 하느냐. 그렇죠. 실제 두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동시에 지역구에 나오면 특히 TK 지역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특히나 더 걱정스러운 지역이 PK 지역이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상당히 표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갈 지역 또 새로운 보수당이 나갈 지역, 한국당이 나갈 지역을 좀 조율하자. 바로 이른바 공천 지분인데 여기서 핵심 지역은 바로 유승민 의원이 있는 TK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네. 셋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기강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통합이 돼서 새로운 당 명칭도 만들고 네, 허리케인당. 그러면 같은 지역구인데 누군가 두 명은 탈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통합하기가 좀 난항을 근데 겪을 것 같긴 우리가 한데. 나가면은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못하죠. 왜요? 비좁기 때문에. 자, 오늘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옥순 엄마 부대.
네. 포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경북 포항 북선거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주옥순 씨는 그 일본의 경제보복조처로 이 한일 갈등을 겪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한테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된 바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주옥순 대표가 이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오늘 열어서 이 현 정권과 맞서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이 발로 뛰고 포항 시민들에게 희망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또 그 이전에라도 이 두 곡이 정말 압도적으로 신청곡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무슨 곡이요? 예,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사랑의 재개발 유산슬. 그리고 또 요즘에 한참 후보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잖아요. 이때 나올 수 있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까 나왔던 노래죠. 네. 이런 노래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언가세요? 연가는 아니고 분석가입니다. 분석가. 네. 작곡가인 줄 알았어요. 그건 김태현 작곡가. 그 네. 왜 성추행 일으켰던 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누구나 다 나온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상당히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제가 특정 가수를 미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조금 알겠습니다. 친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성추행으로 상당히 미국 방문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출사의 변입니다. 대구 동구을 누가 있습니까?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 의원이죠.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바로 여기에 배신의 정치를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신의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탄핵 때 찬성했다 이거죠. 네. 네. 저격조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첫 대변인이었잖아요. 네,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친박이고 진박이니까 배신의 정치를 대구에서 끝나겠다. 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 동구을이고 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출마할지 출마한다면 대구 동구을일지 아니면 수도권일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말이요. 이번 후보들 보면 무슨 성범죄자도 있고 또 뭐 살인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네, 뭐 그런 그 죄질이 나쁜 이런 범죄로 분들이 어떻게 나와요? 네, 이게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요? 1982년 살인죄로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김성기 씨가 부산 서구 동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씨로 많이 알려진 그 당입니다. 배당금당. 네. 그리고 같은 당의 조만진 씨는 2007년에 이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나오도록 그게 다 법적으로는 괜찮은가 보죠? 그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나 보죠? 네, 뭐 처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과 기록만 공개를 하면은 뭐 출마에 제약을 받지는 그래요?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뚱커벨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정부가 이 북한 개별 관광 방안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네. 북한을 간다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남에서 북으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고 예. 이 두 번째는 그 남해에서 제3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간다. 베이징 같은 데 거쳐서 네, 간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중국을 거쳐서 간다 이런 거고 이 세 번째는 제3국의 여행사 상품에 우리나라 국민이 네. 참여를 해서 간다. 어. 근데 이미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는 방안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서 좀 제시를 하면서 이 좀 독자 이 관광을 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휴전선 지나서 육로로 간다. 네네. 아니면 베이징 거쳐서 우회해서 간다. 네. 다른 나라 여행사를 통해서 평양을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 그 개별 관광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유엔 제재가 북한에 직접적으로 현금이 전달되는 경우
어떤 금전적인 것이 교류되는 경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개별 관광의 경우는 비영리로 초청을 받아서 인도적인 목적인 이산가족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여행사를 통하는 것도 여행사가 모집을 해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개인이 북한의 금전적인 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피할 수. 세컨더리 보이콧은 뭐냐면 직접 제재다, 직접 위반은 아니도 간접 위반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제시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잘만 되면은 뭐 평양에 배낭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 뭐 미국과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게 관건입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요.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 이 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이 부대 이름이 뭐게요? 네, 뚱커벨 네. 힌트 주세요. 정상훈 기자, 허리케인 네. 라디오에서 원하는 곡을 청해 봤나요? 아직 저는 청해보진 못했는데 청해 보지 못했고. 아이고. 제주도 푸른바다 막 이런 노래 조용히 하세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뚱커벨이 3채널 이렇게 읽었잖아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로 3채널 그러니까 3채널을 읽었죠. 저는 또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바꿔버린 거야 영어를 3채널로. 네. 네. 뜻만 통하면 되죠. 그럼요. 네. 5G입니까? 5G입니까? 저는 오지. 5G? 네. 3D 프린터. 자, 정답으로 한 청취자께서 백마부대 아닙니다. 백마부대는 월남전이죠. 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정상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